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카페에 오늘 보시면요, 우리 수업할 자료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포지션과 그리고 좌표에 관련된 속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HTML에다가 정리하는 건 쭉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같이 따라서 치는 건 이제 좀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자료 그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결과화면 우리가 확인하면서 실질적인 문서 구조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자료 우리가 자리 속성이라고 하는 거 포지션 먼저 한번 보실 건데요.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우리가 좌표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요소가 위치를 가질 수가 있게끔 만드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div를 하나 만들면은 자, 기본적으로는 블록 요소라고 하는 거 만들어지면요. 포지션이라는 속성은 무조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속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div는 작동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먼저 div를 하나 만들어서 이 속성 한번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세무사 하나 열겠습니다. 저장하실 거고요. 자, 오늘은 16일차예요. 그래서 데이 16-1 언더바 position.html에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CSS도 우리 미리 만들게요. 네, 16-1 언더바 style.css로 만드실 거고요. 자, 연결해야겠죠? 링크 CSS에서 16-1 문서 링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div 클래스 박스라고 하나 만들 거고, 자, 클래스 이름 하나 더 쓸 거. 그래서 클래스 박스 달러 쓰신 다음에 얘를 곱하기 3개를 하겠습니다. 3개. 자, 그럼 이 달러라고 하는 표시는 뒤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1부터 3까지 자, 문서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자, 클래스 박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이름이지만 B1과 B2와 B3가 있죠. 그래서 박스에게는 너비를 200픽셀, 높이 200픽셀을 줄 거고, 그리고 각각 B1과 B2와 B3에게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각각 따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FC0, 두 번째 거는요, F90, 세 번째 거는 F30. 자, 그럼 확인해 보시면은, 자, 박스라고 하는 거는 세 개 요소에는 동일하게 200, 200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B1과 B2, B3라고 해서 클래스 따로 구분해 놨죠. 구분해 놓은 거에는 각각 서로 다른 색깔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양은 이런 문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만들었을 때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네가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스테이틱은 여러분들이 문서에서 만들어서 브라우저에서 보았을 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속성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속성을 다른 속성으로 적용을 해서 각각의 위치를 우리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표적으로 볼 거는요. 카페에서는 포지션 앱솔루트부터 되어 있지만요. B1에게로 먼저 한번 줘볼 거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한번 줘볼 거예요. 릴레이티브. 자, 릴레이티브를 주고 문서에서 확인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두 번째 거에다가는요. 자, 포지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속성. 자, 앱솔루트라고 하는 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트. 자, 앱솔루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요. 제 세 번째 거에 있는 요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그쵸? 자, 근데 이건 사실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하는 거를 적용하시면 자, 요소에 있는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유가 됩니다. 그림처럼요. 자, 근데 부유가 되는 속성들은 대부분 전부 다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경계 박스라고 하는 거를 잃어버린다 했죠. 그래서 지금 부유가 되기 때문에 경계 박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플로트를 쓴 것처럼 공간이 아래쪽에 생기기 때문에 세 번째 있는 요소가 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얘네는요. 자, 세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게 사라진 게 아니고 빨간색은 이 두 번째 요소 밑에 숨어 있는 형태가 지금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상호기는 릴레이티브는 어떻게 되는 형태냐 하면요.
자, 릴레이티브 역시 요소를 부유시키는 건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요소를 부유시키는 속성은 똑같지만요. 얘는 자, 다른 속성들, 포지션 앱솔루트나 포지션 우리가 아직 안 해봤지만요. 픽스디하고는 다르게 경계 박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유지를 시켜 놓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거는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준 거죠. 여기다가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요,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계 박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그림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경계 박스가 이렇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다른 요소가 밀고 올라오지 못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사용하고 있는 얘는 경계 박스가 사라진 상태에서 얘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부유만 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 우리가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 형태. 자, 앱솔루트를 적용하시면은 처음에는 그냥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부유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부유되고 있고 아래 거는 밀고 올라갔을 거고 우리 그 위에 있는 거는 자, 릴레이티브가 적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경계 박스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요소는 두 번째 요소 밑에 여기 만들어져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B3에게 우리가 또 다른 속성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실 건데요. 자, 세 번째 거는 포지션 픽시드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거예요. 포지션 픽시드.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더 빨갛게 표현이 되고 있는 이 세 번째 요소는요. 만들어 놓고 확인하시면 얘네는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냐 하면요. 이런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졌던 게 자,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세 번째 요소 밑에 들어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앱솔루트하고 픽시드 역시 얘네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앱솔루트가 적용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요거를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한번 해볼 건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거는 그대로 픽시드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앱솔루트만으로 한번 모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요. 자, B1에다가 div 클래스 아이템이라 하나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클래스 아이템의 아이디 따서 달러 곱하기 3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좀 더 확인하기 쉽게요.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박스 B2와 B3가 당분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저를 이제 여기 있는 CSS를 고쳐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박스는 여기 값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 아이템, 그리고 각각 B1은 I1, B2는 I2, I3라고 쓰고 색깔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에게는 너비 작게 넣을게요. 100과 높이 100. 색깔 좀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는 F60으로 바꾸고 아래 거를 아예 빨간색으로 넣도록 할게요. 그럼 결과적인 화면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보일 건 좀 더 작게 보이는 것 뿐이죠. 자, 자식 박스라고 하는 아이템이 지금 높이가 각각 100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이 3개 총합은 300일 거고요. 300 픽셀만큼 부모 박스 크기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00 픽셀의 부모 박스 크기를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하나 넣을 거예요. 부모에게. 자, 부모에게 놓고 우리가 확인하시면 부모의 크기가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요소가 만들어지면은 포지션 속성 기본 설정 값인 스테이틱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고요. 디마케이션 박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I1과 I2, I3는 각각 오토마진 영역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요소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포지션 앱솔루트가 적용되면은 자, 얘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부유 속성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처럼 첫 번째 요소에게 포지션이 적용되면은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영역만 이렇게 부유가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보았다시피 포지션 앱솔루트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이 경계 박스 영역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요. 자, 적용이 되어 있는 거는 디마케이션 박스가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영역 아래 두 번째 요소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 I1에게 포지션 앱솔루트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1에게 포지션 앱솔루트 적용하시면요. 자,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템 1과 아이템 3이 보이죠? 아이템 2는 어디에 갔냐 하면은 이 그림처럼 아이템 2는 밑에 놓여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요. 자, 포지션이 적용되면은
경계 박스는 사라져요. 자, 경계 박스 사라진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I2라고 하는 두 번째 자식에게도 포지션 앱솔루트를 똑같이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자식에게 우리가 포지션을 적용을 하면은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문서 객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순서가 I1, I2, I3죠.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건 가장 밑에 놓이고 그 다음 거가 위에 이렇게 쌓이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먼저 만든 것보다 나중에 만드는 게 위로 쌓여지고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두 번째한테도 포지션 안녕하세요. 앱솔루트를 적용을 하시면 자, 첫 번째 요소 위쪽으로 두 번째 요소가 쌓여지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 아래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가 놓여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자, 그래서 세 번째 것도 우리가 마저 부유시키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자, 부모는 자식에 대한 높이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세 번째 요소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우리 또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지 되는 건요. 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것 잠시 주석 처리해 놓고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세 번째 것만 지금 포지션 앱솔루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만 적용하시면은 얘는 그 원래 놓여있던 자리에서 부유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자, 부모 박스, 부모가 갖고 있는 높이는요, 두 번째까지만이죠. 세 번째 거는 경계 박스라고 하는 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모한테 높이에 대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모양이 자, 세 번째 거를 부유를 시키면은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포지션 픽시드라고 하는 것도 요거랑 동일한 모양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런데 릴레이티브는 자, 좀 다른 모양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로 썼던 거 대신에 자, 여기다가 또 우리가 다시 릴레이티브로 적용해서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요소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적용을 하시면요. 모양이 스테이티로 되어 있던 게 릴레이티브가 되면은 자, 여기 자, 박스의 자식 요소 중 우리 첫 번째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적용을 했죠. 자, 그러면은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영역만 부여시킬 거고요. 자, 이거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경계 박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두 형제 요소가 첫 번째 요소 밑으로 들어가거나 중첩되는 현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자, 계속적으로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에게도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릴레이티브를 주면요. 결과적으로는 셋 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소만 부여를 하고 있는 거를 볼 뿐이지
자, 각각의 디마케이션 경계 박스 영역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 박스 회색은 우리가 그대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한번 줘볼 거고요. 세 번째 것도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시면 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얘네들은 부유가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시야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포지션 릴레이티브라고 하는 거는 언제 쓸까요? 자, 좌표라고 하는 거를 정해주기 위해서 포지션 앱솔루트랑 포지션 릴레이티브랑 걔네들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앱솔루트하고 릴레이티브의 차이는요. 자,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올려놓은 그림을 보시면요.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하는 건요. 자,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라고 하는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특정 요소라고 하는 게 누군지 지목되지가 않으면은 조상 요소라고 하는 HTML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반면에 자, 릴레이티브는요. 자, 요소를 자기 컨텐츠만 부여를 시키는데요. 얘는 현재 애가 지금 놓여있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값이라고 하는 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을 자기 자신을 하느냐,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위치를 갖느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은 위치값을 정하는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인 좌표 위치 속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자, 이거 한번 우리가 문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문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데이 16-2 그래서 코디네이트 좌표라고 하는 뜻이고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먼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박스랑 아이템 B1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박스에는 너비가 600, 높이가 500, 그리고 얘는 가운데 정렬시킨 상태에서 위쪽으로 여백을 줬어요. 그리고 아이템은 너비 200, 높이 200을 줄 거고, 자, 여기서는 지금 색깔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우리 색깔도 넣어 주셔야지 됩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div 박스 만드시고 자식으로 클래스 아이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CSS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걸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럼 CSS로 여기서 만들 거는요. 렉이 자,
클래스 박스와 자식으로 클래스 아이템까지. 자, 그래서 박스는요, 너비를 600에 높이를 500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배경 색깔을 F96. 잠깐만요. 색깔 뭘로 했었더라? 자, 39F로 가겠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39F.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모양이 우리가 관찰하시면, 자, 이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 우리는 자식 박스의 모양도 만들어 줄 거예요. 너비 200과 높이 200 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는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F90 해가지고, 자, 이런 모양을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스를요, 우리가 가운데로 정렬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마진 0 오토로 주시면은, 자, 좌우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정렬이 되겠죠. 자, 근데 좌우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정렬되는 거를 용어를 센터 정렬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도 중앙에 정렬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정렬시킨 거를 미들 정렬, 너비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정렬시키는 거를 센터 정렬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마진 영어토를 주시면요, 우리는 센터 정렬을 하게끔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여백을 100피스를 줄 거고, 아래쪽으로는 우리 여백 안 준다고 했죠. 그래서 마진 바텀에 해당되는 위치에다가는 숫자 0을 넣어서, 자, 마진 탑 100, 그리고 오른쪽 왼쪽 오토, 마진 아래쪽 0 이렇게 줄 거예요. 저장하시고 확인하시면, 자, 이 형태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우리는 여기 아래쪽에, 자, 두 번째 그림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좀 다른 제목 하나 제가 더 붙여놔야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고요. 자, 우리 자식 요소라고 하는 곳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한번 적용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적용하시면은, 자, 앱솔루트 값만 가지면 현재 있던 위치에서 그대로 부유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얘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부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브라우저에서는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쓰는 거는, 자, 요소를 부유시키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요. 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좌표라고 하는 속성을 써가지고 얘네들 위치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여기 숫자 값이 빠졌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탑 0, 레프트 0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럼 제가 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 0을 주시면요. 자, 탑 0이라고 하는 뜻은요. 위에서부터 0 픽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자, 1m 멀어지세요라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1m 멀어지라는 거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얘도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자, 모니터로부터 1m 멀어지세요. 그러면은, 모니터로부터 1m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위치라고 하는 거를 이동을 할 수가 있으시죠. 자, 문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위치하세요. 그러면은 문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1m 주변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하는 건요. 여기 앞에 들어가는 기준이 특정 요소라고 하는 거를 가리키게 돼요. 특정 요소. 그래서 특정 요소에 위에서부터 0픽셀 위치로 이동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게 특정 요소라고 하는 게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특정 요소라고 하는 게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얘 아이템의 부모의 부모 쭉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 요소라고 하는 HTML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HTML을 기준으로 해서 0픽셀 그러니까 즉 이 화면에서 보았을 때는요 HTML은 전체 화면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HTML 태그로부터 0픽셀이기 때문에 여기에 얘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는 또 left 0픽셀이라고 쓰시면요. 얘도 역시 특정 요소 왼쪽에서부터 0픽셀 위치로 옮겨집니다 라고 하는 뜻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아직 특정 요소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조상 요소라고 하는 것, 즉 브라우저 전체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 파란색이 왼쪽이면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얘는 요 위치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세로 고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옮겨진 걸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특정 요소라고 하는 거를 지정하는 방법을 아셔야지 되는데, 자, 특정 요소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부모한테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만. 그래서 이 부모가 박스죠. 그런 박스에게 얘를 특정 요소로 쓸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정하는 방법은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여기다 써주시는 방법이거든요. 자, 근데 이 relative라고 하는 단어 뜻이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상대적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관계의라고 하는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관계적인이라고 쓸게요. 관계적인. 자, 그래서 상대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일 때는요.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위치를 갖도록 하는 거고요.
관계적인이라고 하는 걸 쓸 때는 자식 요소의 자식 요소 위치에 대한 기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여기서 사용이 되면요. 이때는 관계적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자, 자식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앱솔루트가 좌표값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특정 요소라고 하는 게 누구인지 정해졌으니까는 얘는 부모 요소라고 우리가 말을 고쳐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부모 요소의 위에서부터 부모 요소의 왼쪽에서부터 0픽셀 위치로 옮겨집니다 라고 하는 뜻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부모 요소인 파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옮겨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모가 이 파란색이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0픽셀 여기일 거고요. 왼쪽에서부터 0픽셀 여기겠죠. 그래서 이 만들어져 있는 요소는요. 여기 이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다 또 우리는 오른쪽으로 라이트 한 50픽셀만큼만 이동시켜 볼까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동이 안 되는 거를 보실 거예요. 자, X축에 해당하는 좌표 속성은 라이트, 레프트라고 하는 두 가지겠죠. 그래서 X축에 해당되는 속성, 라이트, 레프트가 같이 동시에 적용이 되면요. 이동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실 때는요. 오른쪽, 왼쪽 둘 중에 하나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다면 얘는 부모 요소의 오른쪽에서부터 50픽셀 위치로 옮겨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부모 요소의 오른쪽에서부터 그러니까는 여기서 봤을 때요. 부모 요소가 얘겠죠. 이거의 오른쪽 라이트 여기에서부터 50픽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약 얘네가 만들어내는 위치는요. 대략적으로 50픽셀 떨어진 여기가 되겠죠. 요만큼.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Y축이라고 하는 좌표는 탑, 바텀 두 가지죠. 이거 역시 둘 다 같이 쓰면은 특정 위치를 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탑이나 바텀 둘 중에 하나만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난 둘 다 써야 된다. 그러면은 좌표 속성의 기본값은 오토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거거든요. 난 이거 두 개 다 쓸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을 오토라고 하는 값을 주시고 쓰시면은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네가 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얘가 0으로 쓰시면은 먼저 쓴 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쓰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 자, 둘 중에 하나만 쓰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오토라고 하는 값이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컨텐츠 01이나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자, 포지션을 이용을 하시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몇 번 있으시거든요. 몇 분? 자, 예를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자, 아티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얘 부모는 섹션 영역 요만큼의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플로트를 쓰지 않고 포지션 앱솔루트, 파란색에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줘서 부모의 왼쪽에서부터 10픽셀, 얘는 오른쪽에서부터 10픽셀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만들어 줄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포지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레이아웃을 만드시면 안 되는 게 반응형이라든가 그런 걸 쓰실 때 레이아웃이 깨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용도에서만 사용할 건데, 포지션은 우리가 어느 때 사용을 할 거냐? 아까 전에 우리가, 자, 포지션 앱솔루트만 놓고 보았을 때 서로 중첩되고 있는 거를 보았잖아요. 다른 요소 위로 애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A 요소 위로 B 요소가 올라가야 될 때, 이럴 때만 우리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레이아웃을 정해서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중첩될 때, 겹쳐가지고 보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애를 쓸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어떤 모양의 그런 형태냐 하면요. 우리 컨텐츠 03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엔 지금 다 그림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고요. 마우스로 올라가면은 세그먼트 영역이 아래에 있다가 이미지 영역 위쪽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자, 이런 걸 만들 때 우리가 포지션 속성을 많이 이용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분이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컨텐츠 03 만드시면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